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에 대해서 위헌성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원래 안건도 아니었던 거를 긴급 발의해서 이렇게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의미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법부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위헌 정당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장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도 같은 취지의 성명이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까 서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그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더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리고 입법부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고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특히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이런 사람들 왜 구속 안 시켰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도 본인들 입맛에 안 맞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간에 위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임명권은 전체 법관들 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추천위라는 걸 꾸려서 그 안에서 만들어 놓은 요만큼 안에서 임명하라는 것, 그게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조국혁신당마저도 이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우상호 수석이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사람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주워 담지를 못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위헌 정당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것은 주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그 판사들이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른다라는 건데 이거를 갖다 이제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그 법 왜곡죄라는 거는 판사가 만약에 뭐 자기들이 찍은 내란으로 찍은 사람들을 풀어주면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건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반되고요. 사실 뭐 법이 되게 어려운 법이 되게 많지만 사실 헌법의 정말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 중에 하나가 상권 분립인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하다가 위헌 소송 청구가 들어가면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네. 추미애 같은 분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또 만드는데 사실 그 법도 사실 위헌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위헌되는 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 막기 위해서 계속 위헌적인 거를 한 수백 가지를 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이.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 정말 민주당의 그 수많은 법사위원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참여연대 같은 그런 단체들 다 진짜 그러니까 민병 같은 단체들 이런 단체들 진짜 지금 반성하고 지금 거리로 다 뛰쳐나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앉아갖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저는 판사들이 물론 이제 판사분들이 굉장히 좀 개개인이 뭐 사법기관이고 그리고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라는 건 이제 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사분들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법관회의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반대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법부 책임도 있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뭐 하나 둘씩 전부 다 그 5개 재판부 모두 우리 재판 중단하겠다라고 다 굴복한 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우리는 사법부 독립이고 우리는 만약에 뭐 이재명이 반대해도 우리는 재판을 계속 하겠다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같이 편들어주고 싸워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저항의 동력이 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거기서 너무 쉽게 굴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이상한 법이 나와도 판사들이 지금 저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좀 판사들이 좀 나서야 국민들이 나서지 판사가 가만히 있고 국민들만 나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날 출구조사했잖아요. 네. 우리 출구조사를 할 때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보고 그때 그 공중파 3사에서 심층 출구조사라는 걸 하나 더 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4%의 유권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다 누워버린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전에 그냥 각각의 재판부가 재량으로서 재판을 중지시켰거든요. 저도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민변이 조용한 이유는 어제인가 그제도 감사원장 또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였잖아요. 뭐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민변 출신들이 지금 요직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자리가 많은데 굳이 이 정권은 입맛에 안 맞는 이야기를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까지 할 뭐 이유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권에 저는 길들여진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법 왜곡죄 조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까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민주당이 한번 태도를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항소심에서 무죄였잖아요. 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판사들 중에서 민주당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를 법 왜곡죄로 처단을 하고 싶은지 민주당이 정말 극단적이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에 대해서 그 징계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뭐 위원회를 만들겠다 하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엔 형식적인 거고 판사라는 거는 판결을 가지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점수 매기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 준 판사들은 100점 만점이에요. 대법관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사람들 빵점이고 저 멀리 지금 대법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좌천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지금 민주당이 꾸리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마저도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을 지켜왔던 법관들마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상권분립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계속 성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만 못 들은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헌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미애 의원 발의안이 좀 보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미애 네. 의원 발의안 어떤 거죠? 추미애 그 위헌정당 네네. 위헌정당 그러니까 위헌법률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되면은 이제 재판이 네. 중지가 되는데 그게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 법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대표 발의 추미애가 대표 네. 발의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끈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좀 한 달 미루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금 이따 상황 봐서 통과시키자라는 것이 사실 뭐 이걸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조직적인 뭐 저항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있다가 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사실 이보다 더한 일들도 지금 더한 일들이 많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는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맹렬한 속도로 베네수엘라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뭐 알다시피 뭐 대법관 수 막 수십 명 늘려서 뭐 차베스다 무죄 주고 해갖고 독재 정권을 그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좋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베네수엘라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근데 뭐 추미애 의원 입장도 이해가 돼요. 본인 경기도지사 하고 싶어서 법사위원장도 내려놓겠다고 이미 지도부에 얘기했다는 게 보도가 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경기도지사 나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분 광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하남에서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한다는 것이 경기도를 얼마나 잘 알길래 바로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하남에서의 이제
의정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행정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강성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정치, 특히 광역지자체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실상 추미애 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마저도 부결을 시켜버리면서 이게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기 정치 때문이 아니냐. 또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간다고 뉴욕 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되는데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조이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대통령 뉴스에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기분 나빠하고 추석 때는 이게 뉴 노멀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해야 경선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정청래 당대표와 법사위원들에 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명청 갈등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리더십이 위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개딸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자기 이제 이미지를 개딸들과 손을 잡으면서 개딸은 정청래를 막 지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 대표까지 됐거든요. 사실 정청래가 뭐로 보나 야 저런 사람이 당 대표야라고 좀 의아할 정도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개딸 정치를 하다 당 대표가 됐는데 사실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이제 좀 자질이 별로 없던 사람도 개딸의 바람을 타면 뭐 당대표까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딸한테 팬덤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대깨문이라는 그런 강력한 팬덤 정치를 거의 처음으로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대깨문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문재인 이분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조국이라는 이 정말 시대에 진짜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을 자르지 못했어요. 조국 수호 대깨문들이 모여서 뭐 조국 수호를 외치니까 거기 쫄아 놀래가지고 그냥 법무장관 임명해서 그로 인해 조국이 되게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실 정권 교체도 그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청래 같은 경우도 국민을 좀 보는 국민을 좀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좀 보는 정치를 해야지 언제까지 개딸에만 이렇게 의지할 것인가. 지금 1인 1표제 그것도 사실 개딸들의 계속 지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뭐 자기 팬덤 정치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게 귀찮아서 이제 나는 좀 거리를 두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뭐 개딸을 놓고 정청래와 이제 이재명이 대립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강성층 눈치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당 내에서도 이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졸속 입법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불만들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의 목적의식은 명확하고 그거를 다른 의원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잠잠합니다만 한동안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로 가면서 간사 선임 문제로 온 카메라들이 다 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과방위가 카메라가 많이 가 있었는데 이진숙 최민희 네.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너무 법사위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본물처럼 터져나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사심죄를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위헌 논란이 하나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일부라도 위헌으로 판단이 나오면은 본인들이 이 정부 여당이 아직도 4년 반 정도 임기도 많이도 남았어요. 4년 반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쌓아왔었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이 내란 프레임이 이번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약간 희석이 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오히려 본인들이 위헌 정당이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출마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고민은 하는 지점인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워낙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어서 뭐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기하겠다라는 형태로 시간만 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 검찰 개혁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할 거라는 거 모두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언제까지 뭐 검찰을 폐지할지 뭐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오면서의 공약이었어요.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네.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죄송해요.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거를 진행을 하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니다. 수기를 거쳐야 되고 대통령은 토론회에 그 본인이 진행까지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보는 것은 나중에 말을 다시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도 못한 채로 그냥 1년 뒤 폐지. 그것만 꽝꽝꽝 찍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울만 보여주면서 강성지층들에게 소구는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감은 뒤로 밀어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법안들도 그런 형태로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정말 올해 안으로 처리를 할지 이것이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추미애 의원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 소란에 쫄아서 넘어가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상정을 12월 하순으로 미루고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도 20일 이후 상정을 예고하면서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거잖아요. 네, 올해 안에 정말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내년에 뭐 할 거. 뭐 지금 숫자를 앞세운 그런 거에 사실 국민의힘이 참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의석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스팔트밖에 없는데 아스팔트 나가면 막 언론에서 어떻게 조중동까지도 극우라고 막 난리치고 정말 좌파가 부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는 그 김어준 뉴스공장이라고 뭐 세월호 음모로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작년 뭐 내란에 있어서 뭐 한동훈 사살해 뭐 이런 얘기까지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는 그런 방송에도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나가면 극우 유튜브 나간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는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문제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거 정말 과거에 뭐 자꾸 딱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은 의회라는 정말 권력 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까지 나가서 계속 그냥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게 시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 뭐 유일하게 진짜 우리가 목소리 냈을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극우라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저희가 진짜 어떻게 저항할 동력이 없어요. 저희가 또 그리고 보수분들이 그러니까 좌파는 극자 프레임을 써도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보수분들은 극우라는 프레임에 깜짝 놀래서 극우가 묻을까봐 행동을 조심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걸 지금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면 좀 깝깝합니다. 맞아요. 저는. 필리버스터도 지금도 24시간 하면 24시간 30분 뒤에 딱 끊어버리는데 의결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겠다. 뭐 60명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서 뭐 저희 야당이라든지 검찰, 법원,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과방위에서 그 MBC 그 국장을 나가 있으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본인에게 좀 유리하지 않게 보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입틀막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 오늘 뭐 또 주제가 너무 많아갖고 다루지도 못했는데 청와대로 다시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결국에는 쇼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용산으로 나왔던 것이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 대선 공약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청와대가 소통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공간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형태로 지금 이틀막적인 행동을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는데 청와대로 돌아가면은 더 그렇게 고립되고 본인들의 목소리,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는 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청와대 얘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 청와대 말 나온 김에 네. 저는 아직 청와대를 못 가봤는데 진짜 그 정말 이제 앞으로 다시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에 수백만 사람들이 간 이유가 거기가 진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다시 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때도 경기도청을 그 전에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민들한테 돌려줘서 카페로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조명은 시키면서 이제 사적으로 공무원을 부리면서 좀 음습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가는 것도 투명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정말 돈도 문제지만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청와대 가고 싶었는데 신청이 못 돼서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영영 못 가게 돼서 좀 네, 저도 못 아쉬운 가봤어요. 느낌이 좀 예,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뭐 보수가 돼서 청와대 다시 옮긴다 그러면 그때 되면 사람들 반대해요. 그러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할 이거에 수가 피로감을 없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네. 이제 청와대는 지금까지 못 간 사람 못 보는 거죠. 네. 다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로 좀 돌아와서요. 사법부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법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일 경우에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법원과 민주당 사이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법으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재판은 중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속도감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럼 오히려 재판은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딱 보면은 뭐냐면요,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찾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전국 법관회의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에도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론화 같은 거 안 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갖고는 진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위헌 논란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본인들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형태로 거대 집권 여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들은, 이것도 역시 저는 법 왜곡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국회가 입법권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남용하겠다고 본인들이 해석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뭐 검찰이나 법원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완전히 저해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들이 또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이 사법부의 경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좀 민주당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심 있는 분들이 좀 앞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헌법재판소를 그냥 둘까요? 저는 민주당이 예전에 이준석 이제 그 방통위원장님이, 전 방통위원장님이 민주당은 상상하는 거는 물론이고 상상하는 거 이상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가 진짜 뭐 우리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 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뒤지는 거 같은 것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갖다 숫자를 늘려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킨다든지, 뭐 헌법재판소를 아예 뭐 없애거나 뭐 단지 뭐 뭔가 이상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